일단 아주 첫 번째 다행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내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얘야 이번 달은 쉰단다의 매매 전략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항상 해옵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라는 점입니다. 과연 지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혹은 또 미처 방송 못 보셨으면 재방송이라도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맞춤형의 옷을 드려야 될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양쪽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텀업 매매 전략이고 하나는 탑다운 매매 전략입니다. 바텀업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운용사, 자문사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바텀업입니다. 가끔 TV에 나오셔서 운용사 대표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바텀업에 대한 얘기죠. 뭐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보통 그분들이 얘기하는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전혀 다릅니다. 몇 달 동안 갖고 있다고 장기 투자도 아니고요. 작년에 물린 주식 오늘까지 요번까지 갖고 있다고 장기 투자가 아니라 최소한 미니멈 3년 내지 5년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걸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서 가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여유자금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함부로 미수나 신용 같은 걸 쓰지 말고 항상 여유자금으로 해야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연 나의 몸에 맞는 옷은 어떤 옷일까? 또 이 방송을 새벽부터 챙겨보시는 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원해서 지금 이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걸까? 항상 저는 그걸 고민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가슴 먹먹했던 사연들이었나. 사실 지난 10월 달에 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장이 폭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자꾸만 TV에 나와서 심한 고문을 하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 짜증까지 제가 났었습니다. 여긴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는 심한 고문하지 마세요. 함부로 베팅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겁니다. 왜? 이미 제가 투자했을 때 지난 89년도네요. 투자했을 때 장이 대폭락하면서 3년 4개월 동안 제가 고생한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뭐 밥을 먹어도 밥이 먹히지도 않고 TV를 봐도 TV 화면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작년 10월 달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주식은 내가 오래 들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을 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던 것이죠.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은 뭘 당하냐면 항상 주식이 항상 거의 다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들어왔으면 그 돈을 잠시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사겠죠? TV를 보고 사던 자기가 느껴서 사던 좋은 주식이라고 사둡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것이 운용사나 자문사처럼 정말 3년,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면 뭐 시장이 내려가든 뭐든 이 주식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커다란 실수가 있죠. 첫 번째, 처음에 그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을 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즉 환율이 변하고 환율이 변하면 이게 수출 주도형인지 내수 주도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유가가 변합니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을 주면 불리한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여러분들 아시죠? 순간 위로 올라갔다 또 밑으로 $50 밑으로 깨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지고 이런 것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바뀝니다. 또 멀쩡하게 잘 가던 종목도 갑자기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든지 또 대표적인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도 민주에서 공화, 공화에서 민주로 바뀔 때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지지 기반은 바로 기존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 에너지 중심, 화석연료 중심으로 지지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힐러리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재생 관련된 에너지들이 전부 다 밑으로 폭락한 것을 아실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주가 흐름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변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무조건 그냥 주식을 묻어놓고 그냥 길게까지 기다린다. 이건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돈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뭐를 하나를 섞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가 기관과 외국인들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첫 번째, 자금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펀더멘탈 기준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왜냐하면 주가란 펀더멘탈 플러스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청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PR 값이라든지 어떤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거기서부터 주식을 꾸준하게 사면 됩니다. 그들이 신용 쓰는 것도 아니고요. 총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쉽게 하면 바닥 전서부터 미리 베팅하기 시작해서 바닥을 지나서 바닥 이후에도 베팅하는 소위 V장에서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너무 일찍 사버리면 만약에 그래서 나중에 주가 한참 올라간다 해도 벌써 10월 달에 베팅을 쌌다면 지금 여태까지 갖고 올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신용을 쓰기 때문에 담보 부족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 주가 올라갈 때 올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참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했지만 저의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냥 이 방송 또 아침 보신 분들 직장이었을 때 매매했을 때 정말 월급보다는 주식 투자에서 버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길을 걷게 된 그 부분은 워낙 제가 머니게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 제가 받는 급여는 그때 당시로 20만 원대 정도였는데 제가 주식 투자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월간 단위 그보다 훨씬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워낙 머니게임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쪽 길을 걷게 된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꾸준하게 벌었던 그 금액을 어느 한순간서부터 그것이 물거품이 돼서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왜 틀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벌어둔 주가가 왜 이렇게 나한테 손실을 가져다 줄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전체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강의에 가거나 오늘도 마침 공개 강의가 있는데 항상 처음에 시장 분석에 대해서 전체 시간의 한 반 정도를 투여합니다. 시장이 가는 장인지 안 가는 장인지. 시장이 가는 장이면요. 그냥 제가 일정한 주식을 사놓고 그냥 걔를 쳐다보지 않아도 나중에 한참 지나간 다음에 걔를 보면 오히려 쳐다보지 않는 게 돈이 돼요. 오히려 쳐다보면 너무 단타를 매매하게 되거든요. 그냥 깜빡 잊고 있었으면 어느새 주가가 상대에 올라가 있어갖고 수익을 봅니다. 요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었죠. 12월 달에는 더 폭락했었죠. 10월 달 주가가 폭락한 그 순간서부터 저희 수강생과 같이 벌써 사실 한 3년 전에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항상 저는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기 사이클이 확장기 올라가봤자 31개월이고 내려갈 때는 18개월이 내려갑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올라갈 때가 무려 66개월. 기본이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2배 이상을 확장기를 보이고 내려갈 때는 불과 13개월밖에 안 빠집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다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어떤 보너스? 소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호황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려봤자 미국은 13개월밖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또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금융위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위기가 터지면 종이에 잉크만 있으면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일하게 금융위기가 없는 나라니 투자를 합시다. 근데 사실 그게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오래된 수강생도 무려 3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도 자꾸만 앞에 가격이 자꾸만 생각나니까 못 들어가고 이 장이 작년 10월 달에 폭락하기 전에 그 이전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매매를 못 하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찬스가 있었어요. 이면은께는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엠파도 오니까 최소한 3개월은 갑니다. 그럴 때 매매를 시켰는데 이거 실제 팩트니까 믿으셔도 좋을 겁니다. 그때 ETF, 왜냐면 워렌 버핏조차도 가상 유언했을 때 10%는 국채에다가 나머지 90%는 어디다가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해라. 그래서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액티브 펀드하고 게임에서 완성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또 이미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결국은 종합이 올라가야 내가 버는구나라는 걸 힌트 얻어서 ETF를 불과 몇 개월 전에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게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가 봤습니다. 무슨 전문적으로 매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잡아줬는데 무려 ETF가 30%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불과 요 얼마 안 되는 요 기간 내에. 왜? 거기는 바로 3타임스 3배 ETF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것은 항상 종합을 보면서 내가 먼저 매매하는 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다.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저렇게 폭락할 때 제가 여러분께 노란색 메신저에 올라간 글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투자 경험도 5년인가 10년이 돼서 투자 경험도 많고 본인 스스로가 웬만한 전문가보다 낫다고 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글을 고맙게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년처럼 어려운 장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다가 10월 달에 다 깨먹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왜 자기가 돈을 깨먹었는지 그 이유조차 몰랐는데 결국은 마침 이 국고추를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글을 올려놓으신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제가 똑똑해서 거기다 그 글을 올렸을까요? 아니죠. 이미 저는 그 경험을 80년대 후반에 돈을 벌다가 내 나름대로 야 이게 이 정도면 나는 주식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 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같이 나와서 같이 동업길에 들어선 것이 지금 한국경제TV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바로 한옥석 소장이 바로 저의 사업 파트너였던 겁니다. 정말 너무 고생했습니다. 둘이 3년 4개월 동안 종합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뭐 손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 일반 투자자의 돈을 벌려면 여유 자금을 갖고 3년, 5년, 10년 동안 묻어두는 사람은 극소수고 신용을 쓰든지 아니면 매월 돈을 벌어야 되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시장 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해서 시장 분석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것에 밝습니다. 예서 뭐 제 뒤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고 맨날 뭐 제 뒤에 들어오니까 항상 인사하는 우리 최수욱 대표님은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밝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쪽에 밝습니다. 또 우리 제 앞에 하는 우리 박문환 이사 오늘 아침에도 나갈 때 제가 항상 멋진 남자 새벽을 여는 당신이 참 멋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항상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쪽에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을 여태까지 30년 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였냐?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리 폭락장이어도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 외에 우리 직원들이 죽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저를 믿고 같이 동참해준 분들이 같이 죽습니다. 그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새벽 2시까지 연구하고 아침에 또 새벽 6시 반이 되면 깹니다. 항상 그래서 잠이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쪽잠도 잡니다. 왜? 겁이 많으니까요. 틀리는 게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게 남한테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히 잠들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께 꼭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매매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람의 방향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원푸드레슨의 타이틀도 4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게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원푸드레슨의 타이틀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바람이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월간 단위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3년, 5년, 10년 동안 여유 자금을 놓고 묻어두는 펀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큰 흐름의 기조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바로 발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발의 방향이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리꽂는 발의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발의 방향이 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투자 피트니스에서 적벽대전 우리 남자들은 워낙 무협을 좋아하고 그런 전쟁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다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은 잘 적벽대전 그러면 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적벽대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 피트니스에서의 조커시계대로 물론 중국 영화 이름의 제목인데 삼국지에서 나오죠. 제갈량이 결국 조조 군사와 맞서 싸울 때 화공으로서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원래 겨울의 바람은 바로 서북풍이 붑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 배멀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조 군사들이 전부 다 배를 연결시켜놨는데
이걸 화곡으로 쳐보시려면 발의 방향이 서부풍이 아니라 동남풍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발의 방향을 바꿔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습니다. 저는 주시장에도 바로 접벽대전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밑에 자막이 아직까지 안 바뀌어 있는데요. 저거 친구 되는 방법 말고 자막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그래서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 장이 폭락하기 전에도 장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거꾸로 서북풍으로 발이 바뀌면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발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봐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저도 지금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4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데 가만히 그 뒤에 불을 가만히 보십시오. 원래 보통 저런 글을 쓰게 되면요. 물음표, 느낌표가 원래 기본적인 꼴입니다. 지금 장세 괜찮은가? 그럼 보통 물음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답이 있기 때문에 느낌표가 나오는데 저걸 일부러 바뀌어놨습니다. 느낌표를 놓고 물음표를 놨습니다. 자, 왜 그런가? 요걸 지금의 시장과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달은 앞서 서두했던 대로 3월은 바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부는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뭐 미세먼지주가 올라가고 일부 테마주가 올라가서 거기에 베팅하신 분들은 수익을 올렸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3월 달에 내리불던 바람이 이제는 4월 때는 위로 불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 특징적인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왜 그다음에 물음표가 있는지 그분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차트로 가서 요부터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10월 달입니다. 10월 보시면요. 여기 주가가 음봉을 딱 때릴 때 그죠? 이렇게 발의 방향이 이건 위에서 밑으로 부는 거죠. 밑으로 붑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부터 돛담배들이 위를 올라가려고 해 빨간 것이 나오죠. 스몰 캔들이었는데 이게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바람이 밑으로 하니까 벨이 올라가다 전부 다 밑으로 휩쓸립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 신호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때 특히 조심할 것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바람이 밑으로 불 때 여기 똑같은 파란색일 때는 파란색까지 비교하고 빨간색일 때는 빨간색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죠. 즉 이 파란색은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에 빨간색을 주고 다시 파란색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이렇게 낮아지죠.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우 캔들이라고 합니다. 로우 캔들. 로우 캔들이면 매우 무서운 신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점심 방송에 하다가 차트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바로 코롱 티슈준이 막 아침 시부터 한가 치면서 막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그 종목은 지난달부터 발의 방향이 밑으로 있었고 특히 이렇게 로우 캔들의 모습을 주는 건 절대 배도입니다. 제가 맨날 TV에 나와서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가 추천하더라도 20년이 싹 모이는 종목군단들을 일단 때리고 보시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일종의 바람의 캔들의 방향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3월 달에도 똑같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런 타이틀을 했습니다. 여기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지금의 장은 10월의 조정과 여기의 조정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렇게 낮아진 로우 캔들인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게 낮아진 로우 캔들인데 지금 여기 음봉은 처음으로 이게 높아졌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랑은 다르게 이것을 높아지는 하이 캔들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이번에 양봉을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양봉을 비교해 보면 이 양봉이 앞에보다 밑에 쳐져 있어요. 이건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기축이 받는 거죠. 올라가 봤자 쉽게 하면 제가 화면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고 주먹을 이렇게 뻗은 겁니다.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뜰 때 이렇게 때렸다면요. 몸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때려야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엉대가 쳐진 겁니다. 이렇게. 엉대가 쳐졌어요. 이걸 뭐라 하냐? 데드캣 바운스. 주 모양의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이 처음으로 올해 1월 달부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먹을 제대로 뻗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면 제법 나가는 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난달에는 발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리불었는데 그래서 매매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발의 방향이 이렇게 주가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발의 방향이 3월 달과는 다르게 발의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바로 물음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거리는데
고개 끄덕끄덕거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물음표가 가 있습니다. 뒤에 물음표가 뭐냐면요. 지금 국내 증시 보십시오.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2000의 바닥을 찍고 2200인데 미국 증시 어디 와 있는지 아시죠? 미국은요. 지금 여기가 직전 고점대인데 미국 주가 보면요. 여기 와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왔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여기밖에 못 와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 TV에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이 우리한테 국방비 분담금을 올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에 미군 기지를 지었을 때 뭐 돈이 얼마 어떻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도 역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게 지금 우리가 못 가는 이유랑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미국이 전체적인 정책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수출 주도형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의 기본 토대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이 돼줘야 우리는 위로 나갑니다. 그래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접촉이 잘 돼서 또 중국의 수출품이 뭐 미국에 잘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경기가 활성화시켰을 때 우리가 많은 수출품을 미국에 갖고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의 EPS도 증가하고 주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무역은 어느 정도 물 건너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국방비 분담을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결국은 미군이 주둔 데 있는 데에 가면은 니들이 국방비를 내라고 하는 가장 밀접한 영향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토대가 됐던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도 브레튼 우주협약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기축통화가 소위 파운드화가 아니라 달러가 기축통화로 등장하게 됩니다. 통화란, 커런시란 왜 필요한 겁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을 받은 대가로 내가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커런시, 화폐인 거죠. 금덩어리를 갖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종이 쪼가리 달러 그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35달러만 가져가면 금 1온스를 준다는 것이 바로 그때의 교환 비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그때부터 자유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미국은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마치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압박을 가하듯이 그때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에서 양대 강국이 탄생하게 되죠.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발생이 됩니다. 항상 제가 주식을 잘하려면 경기를 알아야 되고 경기를 하려면 국제정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그러는데 미소 양국의 양강체제로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합니다. 그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부유해져서 또 주변 국가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정책이 바로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을 봉사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소련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에다가 많은 물건을 팔게 해서 그 나라들이 부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패전국이 바로 어디입니까? 일본과 독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도 문을 활짝 열죠. 딴 나라 같았으면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일본을 작살내고 독일 작살냈으면요.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돼도 할 말이 없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일본을 키웠습니다. 왜요?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도 문을 활짝 열었죠. 2001년도에 WTO 가입을 승인해서 많은 돈들을 달러를 벌어가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자유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죠. 이제 구소련이 다음에 된 러시아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도 GDP가 작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뭐 군비 경쟁 뭐다 그러지만요. 미국하고 정말 속된 얘기로 잽도 안 되는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변 국가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자유무역을 풀어놓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없어졌던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부작용만 생겼냐면 그래서 문을 활짝 열다 보니까
외국에서 값싼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물밀질이 좋으면서 값싼 자동차가 들어오면 미국의 자동차 사업이 무너지면서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값싼 제품이 들어오면서 물론 소비자들은 유리하지만 미국의 많은 산업들이 무너져가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지금의 트럼프 정책은 우리가 돌 플러스 아이의 개념이 아니라 저들이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이 저정책을 벌이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우리는 미국보다 못 가는 이유가 자유무역의 활성화가 돼야 이게 여기까지 같이 가주는데 정말 말대로 택도 없이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전체적인 무역의 흐름이 자유무역주의에서 거꾸로 이제 보호무역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한테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고요? 왜 우력국들한테도 나토하고 그렇게도 친할 텐데 왜 거기다가도 니들 분담금 더 내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TV 보면서 A씨 저런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에 안 받던 돈을 자꾸만 더 내라고 그러고 자기들도 필요에 의해서 와 있을 텐데 왜 저거 더 내랄까? 가장 큰 이유가 어디냐? 바로 셰일 혁명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미국은 아무리 강해도 뭐가 자급자족이 안 됐었냐면 바로 석유가 자급자족이 안 됐었습니다. 중동에서부터 많은 석유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미국의 본토까지 실어 오려면 전 세계는 안전해야만 됐었습니다. 세계는 평화로워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경찰 자처하면서 미군들이 그렇게 전 세계 나라에 나 있으면서 전체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의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그럴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쓰고도 남기 때문에 외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평화 유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련을 견제하고 전 세계 평화가 필요했을 때는 미국은 그냥 무상으로 자기 나라 전 세계 국방비에 50%를 할애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 평화를 지켜야지만 됐었고 우리는 그것을 무지하게 고마워했었고 미국 역시 멋진 나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 것이 바로 자유무역입니다. 근데 미국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소련도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이미 저 중동 국가의 안전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더라도 바로 미국은 쉽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갖다 놓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왜 꽂았을까요? 중동이 시끄러워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동이 시끄러우면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의 상승은 미국의 경제 치명적인 타격을 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경제와 국제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장은 지금 발효의 방향은 지난달과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제가 맨날 TV에 나와서 이번 달은 벌어야 됩니다. 조정받아도 한 번은 뜹니다. 왜? 4월달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느낌표가 팍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제가 제일 많이 질문, 선생님 근데 왜 우리는 요 모양이에요? 왜요? 큰 흐름이 보호무역주의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새로운 우리한테 유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래바에 바뀌어서 좋긴 좋은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가 올라가다가 5일 전에 대드나 이거 나올 때는 내가 약간 완급 조절하면서 매매하시는 거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12시에 여러분과 함께 모바일 특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